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인도의 NSE 시장에 대한 얘기, 또 브라질의 B3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또는 이런 그런 글로벌하게 우리가 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나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에 비하면 외환시장의 성장의 정도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2023년 2월 7일에 선물외환시장 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인가받은 그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 개방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 그리고 대고객 전자거래 활성화 및 대고객 외국환의 전자중개 업무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선진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주관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 운용의 결과로서 보도된 자료에 보면 최근 그 실시한 시범 운용에서 역외 그 NDF 시장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매수 매도 효과가 형성되는 등 시장 유동성 및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색된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그 다양한 앞서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또한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또 앞서 전승지 연구위원께서도 발표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패널 토론은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앞서 발표된 그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외화자산에 대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 참가자들이 보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성도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여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애널리스트이신 전승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참여해 주신 이인표 상무님께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고, 다음으로 시장의 참가자를 대표해서 나오신 하나은행의 남궁태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1주제를 한번 우리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2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승지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목에까지 찬 상황은 맞고요. 그동안 워낙 우리가 늘 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당국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큰 변화는 이렇게 뭔가 스스로 되기보다는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외환시장이 결국 시장화된 것도 아시아 외환 위기 덕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인 그 역외 시장에서 원화 차입이 좀 힘들게 된 것도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천천히 하는 선진화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진화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효율화될 건데 그 엄청난 효율화의 과실을 우리가 받게 될지 아니면 외국인이 받게 될지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단계적인 선진화를 함에 있어서 시장과 뭐 여러 분야의 시장 분들과 소통하면서 당국자들이 함께 진행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거래소에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말씀에 앞서서 장내 파생, 외환 관련 장내 파생 상품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환 파생 상품은 아까 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다양한 다양한 투자자들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 추구, 스페큘레이션, 그다음에 아비트라지, 해지 거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환 위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해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 중입니다. 네, 지금 현물환 시장에서는 N1이나 유로 원에 대한 직거래 시장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N 선물과 N1 선물이죠. 유로 원 선물이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가 빈번하게는 아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잘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ETF 관련 N 관련 ETF 상품이 많이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N 선물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험사들도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유로 선물로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선물은 아까도 활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투자자 유형도 다양하게 있으면서 실제로 수출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국환 거래가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위험 리스크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 외에도 혹시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장외에 있는 어떤 제도나 속성을 장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상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2일 새벽 2시까지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저희 파생상품 시장도 내년 상반기에는 오후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2일 6시까지 야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버나잇 환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완벽한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거래소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남궁태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FX 시장에 대한 해지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전화 방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관련해서 은행에서 좀 준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새벽에 이미 새벽 2시까지 다양한 은행들이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있고, 6월 말까지 이제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 나갈 거고, 이런 테스트에 이미 여러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저희가 이제 RFI라고 부르는데 비거주자인 금융기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비거주자 금융기관을 RFI라고 부르는데, 그 RFI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마치고 지금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RFI들이 결국은 해외에 있는 그런 많은 NDF 이런 수요, 이거를 우리 외환시장으로 국내 인재로 가지고 와서 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사실 통화선물의 역할을 저희가 바라보면 제가 이제 은행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좀 많이 부끄러운 게 은행의 참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화선물이라는 상품이라는 거는
외환 시장의 이 현물환에 비해서는 은행이 느끼기에는 조금은 이제 다른 저희가 접근하기에 편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통화 선물을 대안할 수 있는 게 이제 NDF라고 저는 생각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반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통화 선물 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을 봤을 때 저희가 NDF의 그 큰 거래량 지금 거의 일평균 거래량이 NDF 같은 경우는 100억 불에 육박할 텐데 그걸 좀 저희가 그 대한민국 그 외환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좀 기여하고 이런 것들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어찌 보면 2010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 도드-프랭크 액트가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그 엄밀하게 보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NDF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내에서 예를 들면 뭐 장내 파생 상품을 쓴다든가 CCP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규제 비용이 사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장내 파생 상품이 이런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우리 브라질 B3 그 발표자를 보면 스팟 시장 대비 NDF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NDF 시장 대비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사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해지 수단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시장 참가자로서 우리 하나은행의 남궁태현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은행이 기존의 장내 파생 상품 통화 선물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가장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바젤 2 하에 있을 때 자본 비용이 은행에게 좀 많이 부과가 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바젤 3로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개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은행의 외환 딜러들이 이 바젤 3 하에서 자본 비용이 많이 경감이 되고 장내 파생 상품이 훨씬 좋은 툴이라는 과거에 그냥 장외에서 저희가 FX 스왑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자본 비용이 많이 경감되는 거에 대한 홍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제 외환 딜러로서 좀 그런 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홍보가 잘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어렵게 느꼈던 점은 종가 통화 선물의 종가와 이제 외환 시장은 3시 반에 이제 저희가 종가를 하니까 그 두 가지의 종가의 차이 때문에 외환 딜러들과 그리고 은행에서 조금은 또 은행이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종가 차이 때문에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너무 커질 우려를 함으로 인해서 좀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통화 선물이라는 툴이 저희가 외환시장 외환 딜러들은 지금 이제 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서도 선도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외환 당국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은행은 그 은행들 중에서 현물한 거래가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너무 그 현물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사실 이 시장이 함께 다 같이 발전하려면 그 해지가 필수인 파생 상품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해서 현물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같이 커가는 것만큼 사실 그 통화 선물도 같이 커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도 좀 같이 그래서 노력을 하고 당국에도 거기에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외환과 관련돼서 선도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현물한 거래의 비중이 높은 내지는 뭐 수합 거래라든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높은 거래 은행들을 선도은행으로 선점해 주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이 외환 거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지 거래나 다양한 거래들을 통해서 사실 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선도은행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면
선물한 거래를 같이 그 규모, 거래 규모도 같이 포함해서 선도은행을 좀 선정해 주면 이런 장내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좀 기대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책 당국에서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우리 전승지 애널리스트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장외 거래라고 하는 거가 주로 이제 외환 시장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 시장은 크레딧이 어느 정도 상당히 돼 있는 사람들의 마켓이지 않습니까? 신용 거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인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환에 대한 노출된 포지션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는 환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을 때 환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이 좀 거래소가 해주고 앞으로 시장 제도 면에서 어떤 면이 좀 개선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제도와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된다. 제도를 바꾸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현물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선물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마저도 이게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깨달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장외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장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당국자 역시 지금 선진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장내 시장에 같이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꼭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화 선물 시장의 이제 반이 외국인이고 저희 이제 고객들이 많은데 언제든 뭔가 거래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품의 구조라던가 거래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외국인의 편의성을 주면 이제 시장의 매연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전반적인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외국인에 대한 시선은 항상 곱지 않은 것 같은데 절대 뭔가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사실 장내가 우리 거래만으로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서로 투자하는 거는 글로벌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에게 어떻게 편의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또 장내와 장외 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거래될 때 사실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충실하게 작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의 장내 파생상품의 기능이 보다도 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까 그 BCD 브라질 거래소에서도 보면 한 13개의 페어가 이게 돌아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상품 시장도 다양한 그 외환 시장에 대한 니즈들이 존재할 텐데 이 장내 시장을 보다도 좀 잘 갖추면 상품들을 잘 갖추면 장외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 가격을 찾아가면서 이런 외환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소의 입장에서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앞으로 외환 시장이 선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고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전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외국인의 투자자는 이 교란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에는 시장감시본부라는 데가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의 교란 행위도 절대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화 과정 속에서 저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저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는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나 아니면 뭐 CFD 그 사태 등으로 이 파생 상품의 이미지가 완전 오명으로 지금 투기, 위험 이런 거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태까지 거쳐왔던 대부분의 금융위기나 주가 급변은 장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장외 상품, 개별 상품으로 일어나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이 파생본부, 이 파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2009년에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장애 시장을 완전 규제하자고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또 프랭크 액트나 유럽의 에미리드를 통해서 장애 상품의 장래화, 거래 정보 저장소, 그다음에 의무 청산 등 이런 거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복잡한 속성과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완벽한 장래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일부 IRS, CDS 상품만 지금 장래화가 돼 있고, 그나마 저기 거래 정보 저장소만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고 있어서 이 장래 상품 이 거래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청산소를 대부분 저거 이용을 할 경우에는 특정 금융기관이 이 파산을 해도 저 CCP가 결제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전이 위험성은 전혀 없고요. 또 결제에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업무도 경감되고, 또 BIAS 비율 산정할 때에도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한 그 장래 상품의 장점을 좀 크게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순기능, 해지 고유의 순기능을 저기 정부, 그다음에 언론 투자자들한테 적극 교육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거래소에서 특히 파생본부에서는 파생상품 이미지 제고에 큰 역점을 두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거래 시간이 또 나오는데요. 거래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길 새벽 2시까지 일어나는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걱정이 3시 45분서부터 6시 사이에 그 거래는 중단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물 시장과 같이 나갈 보조를 마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나를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옵션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환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키코 사태, 그 다음에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거래를 많이 주저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상품도 활성화를 시켜서 이 장래 파생 상품 거래 규모가 조금 올랐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래소가 다양한 니즈의 파생상 그 외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도 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 달러에 대한 선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끝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파이낸셜 뉴스의 박문수 기자입니다. 그 앞에 전승지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사실 한국은 은행이 별로 그렇게 딱히 뚜렷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대안도 얘기했는데 하나은행이랑 센터장님 두 분 다 부끄럽다고도 말씀하시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또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당국이 소통해서 어떤 걸 좀 풀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은행이 보통 이제 통화 선물 시장에서 참여를 할 때 그 역할이라 그러면 이 현물환 같이 저희가 매일매일 통화 선물을 거래하는 건 아니고 주로 달러원 그 스프레드 거래를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근월물이 원월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원월물 이제 롤오버 물량을 저희가 이제 보통 받아서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백월데이션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제가 정상화 시켜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산운용사나 이렇게 해외 투자 기관들이 통화 선물을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화 선물 롤오버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제 그렇게 롤오버 되는 건 한 달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롤오버 거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평소에 이제 계속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까 또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들도 지금 거의 40-50% 육박하는 거래량으로 통화 선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은행으로서 현물환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화 선물 시장에 좀 참여를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과정의 하나로서 그 외환당국에서 이제 API를 열어주셨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전산 개발을 상당 부분 완료해서 올해 이제 시일 내 7월 적어도 이제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물환 시장에서 현물환 시장과 통화 선물 시장에서 자동 거래를 하면서 양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좀 원활하게 하고 저희가 은행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물 시장 따로 선물 시장 따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격 발견 기능이 좀 어려워지는데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전선화를 통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가능해지면 현선물 간의 연계가 훨씬 유대로 연계가 가능해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훨씬 더 합리적 가격에서 많이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 주신 것들이 장외와 장내 간에도 또 연계가 되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성은 한층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여은행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분만 딱 더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패널 분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시면 시간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래소 사모님께 하나만 이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비거주자가 이제 한국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비거주자 금융기관이 거래를 하게 될 거고 비거주자 금융기관인 RFI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환당국이 제3자 FX까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곳들과 환전을 또 하면서 원화 계좌가 전혀 없는 비거주자조차도 그렇게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산을 매입하고 그런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게 가능해진 게 7월부터는 저희가 국제 예탁결제원이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곳과 또 연계가 돼서 거래를 또 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없어도 바로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물환 시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해외에 있는 많은 비거주자들에게 국내에 있는 기관들이 그 한도를 부여하고 FX 수합 거래를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통화 선물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특히나 그 결제하고 그런 날짜도 CME가 가지고 있는 약간 국제 표준 날짜 유로나 엔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날짜에 맞는 날짜를 그 만기를 추가로 상장시켜 주시고 하신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NDF의 수요를 좀 국내로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플렉서블한 그 상품을 많이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CM리에서도 뭐 플락스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 보면 장외 상품을 장래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에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규제 당국이 제도 변화를 통한 어떤 규제 비용대의 증가가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래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통해서 외환시장이 보다 선진화되는데도 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결국 파생상품은 금방 많은 말씀 주셨고, 좀 전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이경식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파생상품은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거죠. 근데 파생상품은 어찌 보면 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 우리 인류 문명에 엄청난 큰 혜택을 줬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생명도 앗아가고 재산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불이죠. 아울러서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제대로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쓰이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장내 외환 파생상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